네, 한강공원 사망 대학생 사인에 대한 국가수의 부검 결과 그리고 스쿨존에서 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김용준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짧게 요거 좀 짚고 갈게요. 예. 한강에서 그 숨지쳐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네. 사인이 추정이 됐는데 익사다. 이 머리 상처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예, 그 서울경찰청이 기자 대상 설명을 했고요. 네. 손정민 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되는 결과를 국가수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머리의 상처는 사인으로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도 왔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A 씨가 그 친구죠. 손 씨의 친구 A 씨가 당일 새벽 3시 37분에 부모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는데 목격자들은 A 씨가 손 씨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는 만큼 부모에 전화한 직후인 새벽 3시 38분부터 4시 20분 사이의 행적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스쿨존 사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스쿨존 사고로 사망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딸을 데리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사실 뭐 이 사건 다루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11일 오전이었고요. 네. 4살 난 딸 손을 잡고 길을 건너서 유치원을 가던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마전동 한 삼거리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인데요. 다 건너갔을 무렵입니다. 내리막길 내려던 승용차 한 대가 좌회전을 하더니 두 사람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이 사고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놀라서 뛰어와서 이 쓰러진 아이를 안아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사고를 낸 그 운전자의 해명이 네. 변명이 자기가 눈 수술을 받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를 냈다라고 하는데 아니 수술 받아서 앞이 잘 안 보이면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참 이 진술이 참 답답합니다. 과속 여부는 일단 조사 중이고요. 음주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눈 수술을 최근에 했는데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 그러니까 앞이 흐릿하게 보여서 횡단보도 건너는 모녀를 미처 못 봤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자, 민식이법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죠? 일단 뭐 기존에는 사망이나 부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형 이렇게 됐는데 네. 법 시행 이후로 강화됐죠. 부상하더라도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사망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최대 3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운전도 30km 밑으로 좀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 이제 불법 주정차 문제도 앞으로는 좀 더 강화가 됐는데 네. 지금 지난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배 지금 인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잘 지켜질까 지켜지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네네.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하면 11일부터 주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단속 현장 모습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지켜질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마찬가지 영상 보시면서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등교 시간이 지금 됐거든요. 자녀를 태운 그 학부모 차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정차를 하죠. 어떻게 보면 차로를 하나 다 막고 있다시피 한 모습인데 구청 직원들이 나서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네. 시동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운전자들은 단속에 불만이 오히려 많습니다. 금액만 높여서 우리 보고 벌금을 많이 때릴 테니까 여기 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저게 이제 잠깐 지금은 초창기니까 저렇게 불법 주정차가 많은 건지 좀 시일이 지나면 좀 개선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지금 민식이법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좀 대안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산 지금 나온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700대 넘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곳에 설치하겠다 했는데 지금 101대 정도, 100대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됐고요. 이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것도 예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이런 곳에 자동차 진입이 어렵게 만드는 구조물을 갖다 놓은 게 어떠냐 이런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는 의식이 바뀌는 게 선행이 돼야겠죠. 자,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전동 킥보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이전에도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부터 이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동 킥보드 타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면허 있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느냐?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인데요. 쉽게 말하면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있는 사람도 당연히 되고요. 아니면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따야 되고요.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 1명인데 1명 넘어서 2명 타도 안 되고 안전모 안 써도 안 되고 술 마시고 뭐라도 안 되고 인도로 다녀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들 많아졌으니까 이거 잘 보셔야지 단속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할 때 이제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간다든지 네네. 아니면 연인 같은 경우에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한 대에 둘이 같이 타고 다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이제 많더라고요. 무조건 걸리면 범칙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목마 타는 거 지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마리요? 네. 예,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인데요. 자, 일단 승차 정원 1명인데 2명 탔으니까 정원 일단 초과죠. 4만 원입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는 것처럼 목마를 태운 남성과 아이 모두 안전모 미착용했죠. 또 2만 원씩 갑니다. 그럼 8만 원. 여기다 만약에 저 남성이 혹시나 술을 마셨다면 10만 원. 만약에 면허도 없었다 10만 원 더. 한 큐에 30만 원 넘는 돈은 쫙 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네네.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낸다는 건데 보면은 이게 어린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 같은 경우에는 16세 이상만 취득이 가능한데 네. 주위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야 이러지 마라 이게 아니라요. 부모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보면요.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는데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점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잡은 다음에 아이한테 부모님 이름 물어보고 핸드폰 물어봐서 연락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하게 되면 요류질이 빠져나오고 특히 오토바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토바이보다 더 작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타고 아주 좁은 골목으로 피해 가면 못 잡는 상황 자주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럴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이렇게 단속이 가능할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를 보면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오늘부터는 한 달 동안은 계도하고 홍보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 계도 시점에도 중요하고 계도가 끝난 한 달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원칙들이 적용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습관 바꾸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이전에 않죠. 보면 자전거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전을 기억해 보면 헬멧 쓰고 타는 사람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어쨌거나 그거 지금 많이 바뀌고 바뀌었듯이 있죠. 킥보드도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데 킥보드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특히 아이들 생명도 소중하다는 점 생각을 해서 협조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기자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